누구나 살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열패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거나 자동차가 부서졌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원래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지 않은가? 혹은 이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아하는 셔츠가 보이지 않거나 안경이 부서졌거나 키우는 개가 우편물을 씹었을 수도 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거나 저녁 식사로 만든 요리를 태웠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 경험이 그 하나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부정적 경험은 전염된다. 마치 독성 물질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든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녁 식사에서 그 점을 강조할 테고 식사는 즐겁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느껴질 것이다. 개가 짖거나 이웃이 시끄럽게 굴면 거슬릴 것이다. 길이 막히고 줄이 긴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당신을 한없이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다. 작은 문제가 스며들어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것과 같다. 책상에 쏟아버린 커피처럼 작은 문제는 금세 확산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갈색의 액체는 당신의 컴퓨터와 전화기, 영수증 더미가 있는 쪽으로 가차없이 뻗어나간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이 참사를 부정의 복이라도 할 것처럼 냅킨을 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절망적으로 눌러보지만 그럴수록 책상 위는 더 엉망이 될 뿐이다. 그 작은 골칫거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제 그 영역 때문에 생긴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나는 이번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다들 너무 비열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금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이런 느낌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게 아니다. 그 느낌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문제의 한가운데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나와 내 삶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삶을 즐기기는커녕 내가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단어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다.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모든 불운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같은 양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 없이 자기 몫을 챙겨 떠날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2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나머지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은 소말리아에 사는 어린이나 인도에 사는 불가촉 천민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470년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일 것이다. 그때는 현대적 의약품이나 전기, 자동차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적 진보의 산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반대편으로 가보거나 사무실 혹은 이웃을 한번 둘러보라.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처지다. 남의 삶은 늘 하이라이트만 보이고 내 삶은 늘 무대 뒤가 생각난다. 무슨 말인가 싶다면 대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싶다면 내가 설명하겠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 차의 타이어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지도 않는다.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촉촉이 감성에 젖은 자기 위안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 실제 삶에 접속하라.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현실에 기초한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다.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실제로 휘어잡고 있는 부정적 태도라는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재앙이 닥치면 분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의 좋은 면들을 잠식할 수 있다.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많이 물러서라. 그보다 더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계속 가라. 거기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봐라.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삶 전체를 보라고 말한다. 삶이 철로처럼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라.